그날따라 이쁜 자매님들이 참 많아갖고 사진 찍자고 팔짱을 끼고 막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한 5m에서 떨어져서 날 계속 보시더니 사진이 끝나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신부님 젊은 여자들이랑 사진 찍으니까 좋으냐고.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신부님 내가 가만히 신부님을 보니까 그 얼굴 갖고 사제 안 됐으면 장가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내 가슴에 멍을 드는 말을 난 그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는 신창원 씨 1997년 1월에 탈옥해갖고 99년 7월에 잡힐 때까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분 아시죠? 네, 이분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이혜인 수님하고 그 후로 편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를 못 갖고 갔대요. 근데 선생님이 육성회비도 못 갖고 오는 놈이 무슨 학교냐 욕을 했대요. 그때 내 마음 안에 악마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죠.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참 많아요. 전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 짓고 사는 생태마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그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그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럼 황태만 취급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교우들 교육하는 피정의 집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족에만 취급하세요? 끝까지 생선 사고 싶은 분이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는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깨달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 또 씨가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5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뭐 중간에 또 뭐 책 사인도 하고 뭐 CD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또 한 5m 떨어진 데서 기가 막히게 이쁜 아가씨가 날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난 하여튼 5m만 떨어져갖고 말없이 웃으면 불안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사진이 딱 끝났는데 이 아가씨가 내 품에 다짜고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느냐고 나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92년도 철산성당 광명시에 있는 그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학생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성당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데 신부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고 씩씩하게 노는 걸로 봐서 너 나중에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너 나중에 커서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뭐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불행했대요. 둘이 관계가. 또 오빠도 굉장히 방황을 했는데 얘는 항상 뭐가 귀에 울렸느냐면 너 변호사 되겠다는 내 말이 귀에 울렸대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맨하탄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변호사 된 거는 신부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아이한테는 씨가 된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죠. 또 제가 한 3년 전에 LA에 강의를 갔어요. 여러분들 LA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LA라고 그래요. LA. 네.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가 우리 윤 아나운서 같이 잘생긴 남자아이가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신부님 평택에서 본당 신부 할 때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성당마다에서 막 놀고 있는데 신부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는 남자아이가 손가락이 이렇게 가늘고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 되겠다. 제가 아주 종목을 정해줬대요. 수술 외과 의사라고.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LA로 이민을 가갖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 이 손이 사람 살리는 의사다.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자기 지금 UCLA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말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한테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이 이 몸에 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투가 있어요.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끼리 제일 많이 그러냐? 부부끼리 제일 많이 그래요. 그렇죠? 네. 부부가 이제 길을 건너다가 남편이 저쪽에서 S라인의 아가씨가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서 너무 멋있는 아가씨 다리 쳐다보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트럭이 와서 급브레이크를 딱 잡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당신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느냐고, 내가 달려오면서 당신 보니까 저 아가씨 다리 쳐다보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내가 당신 발견하지 못해서 당신 쳤으면 내 인생 망친다.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 쓰러지면은 마누라 자식 고생한다. 길 건널 땐 길만 건네지 왜 여자한테 한눈을 파냐. 당신 평상시에도 뻔하다. 맨날 술 먹고 바람 펴서 마누라 고생시키지. 그랬더니 그냥 욕을 바가지로 5분 동안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듣고 있던 남편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트럭 기사는 떠나고 벙쪄 있는 남편한테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구야?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왜?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말투죠. 예. 또 이걸 누구한테 제일 많이 던지느냐면 자식한테 제일 많이 던져요. 우리가 애들 공부 못하면은 참 우리 엄마들 상상도 못할 폭언을 쏟아부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게 죄입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이 공부 못하는 걸 나쁜 놈 취급하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제가 보기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다 성격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이런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나쁜 놈, 죽을 놈, 원수 같은 놈, 그냥 또 그냥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쳤다. 이런 소리 하면요, 애들은 영원히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다 중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빠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고마워,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얘는요, 절대 안 망가져요.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양복 넥타이 딱 매주고, 여보, 당신 이렇게 넥타이 매니까 너무 잘생겼다. 우리 신랑 이렇게 너무 잘생겨서 나 불안해서 바깥에 못 내보내겠어. 당신 오늘부터 집에 있어. 내가 나가서 벌어갖고 올게. 이러면은요, 남자 나가서 돈 벌만 나요. 근데 그냥 남편 출근하는 뒷꼭지에다 대고 오늘 그 돈 안 벌어갖고 올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 나가서 술 먹고 자기 편안한 여자한테 바람 피는 거예요. 부부는요, 일방 과실은 없어요. 쌍방 과실만 있어요. 서로가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그런데 초등학교 갔는데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이 엄마는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인류대학 법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그리고 이 엄마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16번을 1차를 합격을 했는데 2차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친구, 변호사, 판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상원이라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유명한 법대도 나오는데 빌어먹느냐고. 혹시 당신 자라면서 부모한테 듣고 자란 얘기가 뭐냐? 그때 처음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입만 열면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랬다. 당신은 온몸에 밴 거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빌어먹을 상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법대도 나왔는데. 그래서 지역 문화센터에 가서 과외를 시작했어, 아이들. 그랬더니 너무 잘 가르치니까 서울 유명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은 잘 벌어먹고 살고 있대. 이게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아유, 저런 왼수 같은 놈 나가 되져라. 이런 말 하면요, 애들은요, 집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애들 다 왜 가출하겠어요? 엄마가 입만 열면 뭐라 그래? 차라리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그 소리 들으니까 홧김에 나가는 거예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이런 애가 가출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여러분들 친구 음식점 해갖고 요즘 장사 잘 돼? 잘 되긴 뭐가 잘 돼?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 자,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아. 이 집 망할 거야,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망한다고 입에다가 달고 사는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친구 음식점 해갖고 요즘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다는데 우리 집은 단골 손님이 와갖고 내가 맨날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 준비하니까 손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 여러분들 개모임할 때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가겠어요? 신선한 재료 준비하는 집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신선한 재료 준비. 그래서 망하는 집은 계속 망하는데 원인을 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에부터 시작이 돼요. 네. 저는 한 15년 전에 우리 주교님께서 저를 불러갖고 모 대학의 교수로 가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주교님이 왜 싫으느냐? 저는 강원도 가서 평창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평창에 들어갔어요. 평창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나이 먹으면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 거야. 꿈 깨세요. 왜냐하면요, 시골에 들어가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도시는 밤에 뭐 불빛도 있고 나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해만 떨어지면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다리가 보여야지 돌아다니까 다리가 깜깜.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돌아다녀요?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평창 행복하냐? 근데 저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하루에 2만 개가 떨어지는데 너무 아름답다. 또 우리 생태마을 앞에 평창강이 흐르는데 물 한 개가 피면은요, 뭐 일어나듯이 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얘기만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에 5만 명이 다녀갔어요. 5만 명. 말한 대로 되게 됐어, 말한 대로. 근데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아유 지겨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는 게. 지긋자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죽는 게 나아. 우리 생태마을에 3년 전에 시각장애우들, 우리 서울에 시각장애우들 200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 몸에 장애도 있는데 뭐 이렇게 웃겨서 웃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곳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시각장애우들이랑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눈에 열이 너무 많은 눈을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장애우들 중에 눈이 있는 분들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예 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마당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세 분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50년 동안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평창 생태마을처럼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가 보여갖고 경치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무슨 소리냐고.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다는 거. 새 지저귀는 소리.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부닥치는 소리. 그 다음에 5월달에 오셨는데 5월달에 아카시아 향기. 이것만 해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느끼는데 우리들은 그냥 이 눈으로 온 세상, 하늘, 구름, 꽃 이걸 다 보면서 지겨워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이분 복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결국은 복은 누가 지느냐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 하나 이거 바꿔 끼는데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세요? 1억 든대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억 깔고. 응.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 간 갈아 끼는데 7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억, 1억 5천,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제가 요즘 이가 안 좋아갖고 이 치과에 다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임플란트로 싹 가르려면 얼마냐? 그랬더니 이가 28개래. 5천만 원. 신부님 싸게 해줘서. 예. 그러니까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 팔 하나 갈아 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귀 보청기 끼면 300.
대충 여러분들이 싸게 봐줘서 여기 얼마 끼고 오시냐면 5억 끼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멀쩡한 식구, 네 식구 둘러앉아 밥 먹으면 얼마가 둘러앉아 밥 먹는지 아세요? 20억이 들어오네, 20억이. 그러니까 저녁 차려놓고 이놈의 새끼들아 빨리 와서 밥 처먹어 이러면요 처먹는 거예요. 근데 밥 차려놓고 자 20억 모여라 밥 먹자. 20억이 먹는 20억이 그게 로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퇴근해갖고 들어올 때 뭐라 그래야 돼? 5억 들어오네. 우리 집 5억 들어오네. 5억 들어와. 이 집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은 복을 차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하면 복을 불러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을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미쳐요. 그렇죠? 네.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이건 독일 네안데르탈이라는 게 계곡이에요. 계곡. 독일 네안데르라는 계곡에서 발견한 인간이에요.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이건 우리예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호모 사피엔스예요. 근데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이제 없어요.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찾아보니까 저 친구들이 뼈가 우리보다 훨씬 굵어요. 키도 165, 우린 140. 우린 탄자니아, 케냐에서 시작됐고 여긴 유럽에서 시작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쟤네들은 3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영원히 사라지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왜 사라졌을까? 똑똑한 우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눈이 너무 컸대요. 눈이 너무 커갖고 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갖고 다른 기관이 태화가 돼갖고 그래서 멸종했다는 가설. 쟤네들은 또 바느질을 할 줄 몰랐대요.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만한 바늘로 바느질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때 너무 추운데 우리는 곰을 잡으면 곰 껍데기를 벗겨서 바느질을 하고 입고 다녔어. 근데 쟤네들은 바느질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빨개 벗고 뛰어다니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은 이 네안데르탈 이마가 누워있대요. 우리는 이마가 튀어나왔는데 이마가 누워있고 입천장이 평평하대요. 우리 입천장이 동그라잖아요. 이마가 누워있고 입천장이 평평하면요 모음을 발음을 못한대요. 입천장이 동그래야지 아, 에, 이, 오, 우 이걸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입천장이 평평하니까 모음을 발음을 못하는 거야. 또 입천장 평평한 게 누가 평평해? 개들이 입천장이 평평해. 그렇죠?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평평해. 혹시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 중에 짖을 때 모음 섞어가면서 짖는 개들이 있어요? 뭐 캉, 콩, 킹, 쿵, 캉 뭐 이렇게? 개들은 어떻게 짖냐면 캉캉캉 짖는 거예요. 입천장이 평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빙하게 먹을 거 없을 때 야, 저 계곡에 내 사슴 발견했다. 창 가지고 잡으러 가자. 다 알아듣는 거 금방. 그러니까 20명이 쫓아가고 사슴을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죠. 말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계곡에서 사슴을 발견했어. 이 친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음이 안 되니까 자음만 얘기하는 거야. 자음만. 마음은 급하고 입에서는 자음만 나오는 거. 뭐라 하냐면 저 크크크 치치 아니 크크크 치치 이게 뭐냐? 아이 크크크 계속 말이 안 통한 말이. 정보를 빨리 교환할 수 없었던 네안데르탈인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도 말이 통해야 돼. 여러분 요즘 북한하고 남한 말 잘 통해요? 정말로 안 통하죠. 지난 4월경에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 니미츠호급이 들어와서 훈련하고 갔어요. 우린 뭐 너무 좋죠. 근데 북한은요 항공모함이 하나 들어오면 미쳐요.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 우리는 민간인 70만 명이 죽었지만 북한은 200만 명이 죽었어요. 왜? 폭격기를 하도 폭격을 해갖고. 그래서 북한은 비행기랑 미쳐요. 근데 항공모함이 하나 들어오면요 한 나라의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와서 훈련하니까 북한 애들이 뭐라 그래. 니네들 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근데 우리가 뭐래. 우리 훈련하는 거 걱정하지 마. 아닌데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훈련하는 거 걱정하지 마. 또 북한이 또 막 동해에 막 미사일 쏘면은 막 방송 자막에 나오잖아. 미사일 지금 쐈다고. 우리가 니네들 또 전쟁 위협하냐? 북한이 뭐라. 우리 훈련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전쟁하려면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러니까 지난 4월 8일 날 이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이 그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세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굶어 죽고 있어요. 개성공단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이야. 우린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둘이 말이 통해갖고 이제 오늘 말 통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 말이 통해야지 살아요. 우린 북한하고 남하고 말 안 통하면 안 돼요. 또 말 진짜 안 통하는 나라 저 일본. 저 나라는 제가 이 네안데르탈인 기준으로 본다면 저거는 일본은요 나중에 전 세계에서 고립돼요.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고립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 돼요. 또 나라도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말 안 통하면 그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시리아가 2년 전에 대통령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2년 사이에. 200만 명이 레바논으로 다 떠나서 날아버리고. 그리고 400만 명은 나라 안에서 떠돌아다녀요. 나라 꼴이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돼. 국회도 말이 통해.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말 통해, 안 통해? 참 답답해요. 특히 장관 임명할 때 보면 난 너무 답답해요. 뭐 이 사람 장관감이다. 아이 그 사람 보니까 위장 전입했다. 위장 전입 다 한다. 부모라면 그래도 아니다. 기다. 맨날 지금도 요즘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방송을 보면서 답답할 거예요. 속 시원하게 말 한번 통하지를 않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장하고 노동자들하고 말 안 통하면 망합니다. 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그 100대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냐면 7개. 나머지는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맨날 노조하고 사장 축하고 노조 축하고 싸우다 보면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말이 통하는 회사는요, 이길 수 있죠. 근데 부부끼리 말 잘 통해요? 이게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집안이 문제, 집안이. 근데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딱딱 말 알아들어요? 내가 인간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유 답답해. 이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은 여자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여자는요 눈에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날을 보면 나를 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 어떤 날은 뭐가 또 잘못됐는지 흰 눈동자 95% 까만 눈 확 뒤집고 쳐다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70살 때 지금은 72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을 다 한다. 근데 나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 천재도 여자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오묘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KBS 생로병사에서 몸이 42도가 넘으면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는데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생태마을에 이제 암 환자들하고 치악산에 이제 숯방, 그것도 꽃방이라고 막 빼낸대. 가갖고 그냥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수건을 감싸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아줌마 셋이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한 아줌마는 막 자식 대학 떨어진 얘기 막 해요. 근데 옆에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옆에 아줌마는 그러거나 아파트 값 떨어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대학 떨어진 얘기 웃기지도 않는데 이 아줌마 웃으면서 얘기해. 웃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건을 감싸면서 이렇게 30분 동안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은 저 아줌마들이 대화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왜 자기 얘기만 할까? 근데 제가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여자는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대요.
이게 교류를 한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꽉 차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일단 말을 해야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을 하면서 귀는 두 가지 얘기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입으로는 자식 얘기하지만은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그리고 자식 대학 떨어지는 게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거는 이쪽 남편 바람핀 게 웃긴 거야.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대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남자들이 좌뇌가 함몰돼서 들어와갖고 좌뇌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가 다쳐갖고 들어왔는데 좌뇌를 제거해 주잖아요. 제거해놨는데도 계속 말한대요. 아직도 운해가 남아있어갖고. 근데 남자는 그나마 흥분을 하면은 이게 좌뇌 언어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진대요. 흥분하면. 보통 남자들 싸울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말하면서 싸우는 남자들 없어요. 서로 멱살 쥐고 핸대는 소리가 야이씨, 왜이씨, 너이씨, 이씨, 울씨. 30분 동안 보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해. 야이씨, 너이씨. 이걸로 그냥 말 다 해요, 보면은. 참 남자들이 그래요. 흥분하면은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지니까. 근데 남자끼리 싸울 땐 문제가 없어요. 부부가 싸울 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좌뇌에도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있고 우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시집 와갖고 나한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설거지를 해줬어. 쓰레기를 버렸어. 청소를 해줬어. 추운 날 나 밍크 코트를 사줬어. 남들처럼 여행을 보내줬어. 막 쏟아내면은 남편이 대꾸래기는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대꾸래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남편 반응이 이래요. 어이 그거 어이 계속. 그럼 아내는 좌뇌 거 끝나고 우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생일을 막 쏟아내면 남자는 계속 30분 동안 어이 30분이 지나고 나면은 남자들은 논리가 쓴대요. 그래서 30분 지나고 나면 계속 당하다가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아내가 딱 한마디 한대.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남자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요, 남자는 여자를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 해라. 이 제스처 이런 행동까지 다 합쳐서. 여자는 넌 하루에 25,000마디 해라. 그러면은 남자는 출근해갖고 뭐 이 업무 보면 10,000마디 끝나요. 집에 들어서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집에 혼자 있어도요, 여자 말해요. 막 멸치 대가리를 다듬다가 멸치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멸치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넌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널 보니까 우리 성당에 빼짝 마른 루시아 자매가 생각이 난다, 얘. 근데 멸치하고 이제 대화 끝나면 아침마당 보면은 또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자식 새끼 키워도 다 소용없어. 테레비하고 막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막 얘기해요. 다 전국 방에 모여갖고 KBS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10,000마디를 해요. 근데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저녁상 차려놓고 여보 옆집 여자 말이야. 이거 찌개거리를 사러 저녁에 장 보러 나갔는데 돼지고기를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 그렇게 살림 살아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요? 정신 나갔지 여보? 남자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남편이 딱 한마디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아내는 미치는 거야.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두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국 두러 가면 난 저 인간이랑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 통해야지 살.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 줌만은 자식 얘기하고 하나 줌만 남편 얘기하고 하나 줌은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가면서 한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달걀 10개를 삶아갖고 여보 나 이거 장조림 할 건데 이거 좀 까줘. 그럼 여러분들 남편 어떻게 하느냐면요. 달걀을 째려보면서 달걀만 까요. 거기다 말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남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달걀 까는 거 안 보여? 말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나 달걀 까니까.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요. 동시에. 근데 현대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남자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 그러니까 언어. 그런데 시각도 누가 뛰어나냐면 여성이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1억 3천만 개가 있대요. 사각형짜리. 이게 1억 할 만해요. 근데 이건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남자는 이것밖에 없대요. 요거는 하얀색,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만 구분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밖에 못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아이보리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라는 거. 남자들은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자는 원추용 빛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색깔 구분을 남자보다 훨씬 잘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이지만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온갖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 거야.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생겨 먹은 거. 그냥 4가지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하고 온갖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 아내하고 백화점에 옷 사러 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게 돼 있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아무거나 골라 갈라 그래요. 그럼 아내가 딱 붙잡아요. 여보, 당신이 얼굴 색깔하고 이거 맞다고 생각해 지금? 안 맞잖아. 아내가 그냥 1시간 동안 고르면 남자는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래서 남자들은요 색깔 구분을 못해서요 텔레비전을 봐도요 계속 채널을 돌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 그 색깔이 그 색깔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색깔 구분을 잘하니까 홈쇼핑 하나만 갖고도 3시간 앉아서 3시간 앉아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이요 굉장히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여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를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놀러를 갔어요. 친구가 자꾸 이 아들이 땡깡을 펴요. 친구 앞에서 창피하게. 엄마는 입으로 말 안 합니다. 눈으로 말합니다. 몇 번만 불알이면요 얘가 다 알아들어요. 아, 나 집에 가서 마저 죽는다는구나. 네. 남자는 옛날에 사냥하던 습관이 있어서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쪼여서 봐야 돼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냥할 일이 없잖아요. 요걸 어디다 쓰느냐면 잔치집에 가면 이쁜 여자를 보면 그걸 터널형으로 봐요. 막 이렇게 쪼이고 있으면 아내가 막 꼬집어요. 이 이쁜 여자 처음 보느냐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긴 쪼이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잔치집에 가면 50명 신발 못 신고 온 것까지 다 기억한대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그 여자 왔었어 이런데요. 그 여자 왔었어. 이 터널형 시각.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집에서 아내가 심부름을 시켜요.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줘. 남자는 냉장고만 딱 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찾아? 호박, 오이, 무슨 뭐 당근 그 많은 치즈를 어떻게 찾아내? 여보 못 찾겠어. 그럼 아내가 냉장고를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손만 넣어서 꺼내요. 코앞에 들이면 이걸 못 찾네. 답답한 인간은.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마누라의 능력에 대해서. 내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한 20년쯤 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마누라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자다가도 경기가 일어난다. 자다가도 경기. 내가 오늘 또 뭘 잘못해서. 그래서 남자들이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을 못해요. 여보 우리 애가 지금 학교 관두인데 다 옛날에 나도 다 그랬어. 그냥 나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아내가 당신 자꾸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나 이혼한다? 그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남자들은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남편하고 얘기하기 싫어갖고 그냥 소파에 그냥 걸레를 빡빡 닦고 있으면은 방바닥을 닦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핸대는 소리가
아유, 우리 마누라 엉덩이가 저 베란다 항아리 뚜껑보다도 더 크네. 남자는 언제 상황 파악을 하냐면 아내한테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아야지 그때서 상황 파악을 한대.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더 기가 막힌 건 청각이에요, 청각. 보통 개들은 한 5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듣는다 그래요. 아이들은 한 3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애들은 뭐 랩 음악, 뭐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뭐 누군가 날 떠나버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2만 사이클 정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잠을 자다가 건너방에서 아기가 울면 누구 귀에 먼저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 먼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나 쟤 우네. 나 하루 종일 쟤랑 씨름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당신이 남편을 치면서 당신이 한번 가봐. 쟤 왜 우나? 그럼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고 그래.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남자들은 60세가 넘으면 10,000 사이클밖에 못 듣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청각이 3만 사이클, 2만 사이클, 10,000 사이클. 그래서 남자들은 40, 50이 넘으면 빠른 음악을 못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이라고는 오로지 트로트. 꿍짝짝, 꿍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것만 들린다는 거예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얼마나 이 가사가 좋아요. 이 낮에는 그냥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줄 알고, 낮에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 줄 아는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 뒤쪽에 가면 가사 내용이 이래요. 오빠는 근육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사상이 울퉁불퉁한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마지막 가사예요, 이게. 근데 아마 오늘 처음 들은 분들 많을걸요? 뭐 사상이 울퉁불퉁하고 근육이 뭐만 들려? 오빠 강남 스타일 이것만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네, 말귀를. 더 기가 막힌 건 피부예요, 피부. 남자들은 여자보다 피부가 한 4배 정도 두껍대요. 여자는 4분의 1이 피부가 4분의 3이 지방이야. 4분의 1은 피부, 4분의 3은 지방. 근데 이 지방이 기적을 일으킨대요. 압박감을 10배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뭘 좀 얼굴을 보면 두꺼워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이 압박감을 10배를 느끼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포옹을 하면은 누가 행복하면 여자가 10배 행복하잖아요. 압박감을 10배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이랑 안으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심장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저 지방 4분의 3이 살짝 눌리는 거야. 눌리는데도 터지는 거 안 줄 아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는 그만큼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만지면 행복한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만지면 10배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만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너 만지고 싶은데 만져도 되냐 안 되냐. 네. 오케이 하면은 만지고 안 된다 그러면 만지면 안 돼요, 여자는. 제가 이렇게 이 강의 다닐 때 보면은요, 남자들은 웃으면 그냥 허허허 하고 웃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웃을 때 보면은 자기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는 자매는 없어요. 꼭 옆에 자매 허벅지를 주물르면서 또 등짝을 쳐가면서 뭔가 만져야 돼요, 여자는. 제가 중학교 때 성당에 이렇게 교리 배우러 가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왔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여자애들은 얘랑 한번 깍지 끼고 쟤랑 한번 깍지 끼고 얘 한번 끌어안고 쟤 한번 끌어안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성당마당에서 막 그렇게 놀다가 한 여자아이가 야, 우리 화장실 가자. 그러면은 한 3-4명이 그래, 같이 가자. 그러고 4명이 팔짱 끼고 가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려 올 때는 나 오줌 넣고 올게. 그리고 혼자 가요. 이런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친구야, 나 지금 오줌 마려 온데 너 나랑 지금 오줌 누러 가자.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남자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여자하고 한 집에 살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몸에 이 통점이 280만 개가 있대요. 280만 개가 있어서
애가 아프면은 같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애 아픈 걸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근데 남편은 애가 아프거나 말거나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둔해서 그런 거예요. 둔해서. 더욱이 이제 남편이 아프면은 어이구 열봐라 하고 그냥 얼음 찜질도 해주고 막 토하면은 미음도 끓여줘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아내가 아프면요, 이 둔한 인간들은 몰라요. 이틀이 지나도 몰라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막 끙끙거리고 못 일어나면은 느끼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서 물어봐요. 많이 아파? 병원에 가봐. 그게 다야. 네. 그 다음 말이 더 화가 나요. 이틀 동안 밥 못 얻어 먹었다 이거지. 짜장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그 와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해? 자기 밥 먹는 게 더 중요해. 마누라 아파 죽겠다는데. 근데 3일째 됐는데 아내가 털고 일어나서 저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단순한 남자들은 내 마누라가 다 낫나 보다. 밤에 자고 싶은 거예요. 아내 가슴에 손을 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아플 때 쳐다도보던 안 그러던 남편 가슴에 누가 폭 안기겠어요. 남편 손을 때리면서 한마디 하죠.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말 주변 없죠. 눈치 없죠. 말귀 못 알아듣죠. 둔하죠. 이런 남자랑 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옛날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평균 연령 46세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었느냐면 옛날에는 이 단점이 드러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이 단점이 드러나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죽으니까 그냥 쭉 사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죽어요. 같이 안 죽어. 100살 때까지. 100살 때까지 같이 안 죽은데 50살만 되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살면서 자꾸 누가 밀리느냐면 남자가 밀리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여자의 60세가 넘으면 3분의 2가 여자가 먼저 이혼을 건대요. 나 저 인간이랑 못 살겠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필 종부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100살까지 사는 시대는 이제 바뀌었어요. 남필 종처예요. 남자는 반드시 부인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50세 넘은 분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밥 세 끼 얻어먹고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 비법은 뭐냐면 집에서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노란 옷 입으라면 노란 옷 입고 빨간 옷 입으면 빨간 옷 입고 내복 입으면 입고 벗으려면 벗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면 그 집은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집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 의견이 어디 있어. 어이 신부님 너무 여자 중심 아니느냐고. 여자는 2000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이제 21세기는 누구의 시대야? 여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저는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요? 못해요.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살아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머금고 살아야지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부리고 싶은 신경질 다 부리고 살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분들은 도사라고 생각이 돼요. 도인이에요, 도인. 그 정도 살면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달라. 아니 그런 사람이 한 집에서 30년, 40년, 요즘 또 안 죽으니까 60년, 70년 같이 사는 이런.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인간적으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알아요. 생물학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요 훨씬 속 편하네요. 다름을 인정하면 훨씬 덜 답답해요. 원래 생겨 먹은 게 저런 그런 인간이랑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부로 산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훨씬 말이 훨씬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말 잘 통해요? 안 통하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 들지 않아요? 벽에다 대고 또 좀만 말만 하면 얘네들 또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그런데 제 생각엔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건 다 누구 탓이냐면 부모들 탓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텔레비 좀 그만 보고 공부해. 그렇죠? 친구들이랑 그만 싸돌아다니고 공부해. 그렇죠?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나중에 커서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해.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태어나고 나는 이런 세상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입만 열면 공부하래. 입만 열면. 태어나서. 20년 동안 이 얘기만 들으면요. 애들하고 말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개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데 개들은 10마디 정도. 나도 개를 많이 키우는데 이리 와. 기다려. 엎드려. 손. 먹어. 가. 나는 내가 키우는 이 문수라는 개한테 한 번도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개니까. 그렇죠? 미어캣이라고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너무너무 얘네들이 짐승 중에 언어가 가장 많은 애들이에요. 30가지를 말한대요. 60cm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 척박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뭐 망 보는 애, 애 보는 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 밥 먹어, 시험은, 숙제는, 학교가, 공부해. 10마디를 안 넘는 거예요. 10마디를 안 넘는 집은 죄송한 얘기지만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개 같은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오로지 공부. 밑도 끝도 없이.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은 부모가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탈무드, 토라, 모세오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유대인이 7,000명이에요. 7,000명. 우리나라는 300명인데 전 세계에서 엄마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2나라 있어요. 하나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예요. 근데 왜 걔네들은 아이비리그 8개 미국 동북부 최고 좋은 대학을 다 휩쓸어요, 걔네들이. 근데 우리는 왜? 그것도 300명이 졸업하는 인원은 30명도 안 된대요. 토론을 못해서. 부모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토론하는데 우리는 토론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듣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요. 우린 딱 한 분 탔어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평화상. 얘네들은 다 화학상, 경제학상, 물리학상 이런 거 탔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냐?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홍콩이래요. 2등이 남한, 3등이 북한. 유대인들은 26이래요. 평균 IQ가 95예요. 우리는 106인데. 그런데 걔네들이 왜 세계를 휩쓸고 미국의 모든 돈은 걔네들이 다 쥐고 흔들까? 이건 3살 때부터 얘네들 인격처로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역사. 왜 우리가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2000년 동안 왜 떠돌아다니는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네게부 사막 체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의 천재 아이들이 와갖고 수련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모닥불 펴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공군사관학교, 의대 합격한 애들, 법대 합격한 애들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 여자 3년을 가요, 다. 우리나라는 2년밖에 안 간다. 그것도 남자들만. 너희들 정말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원한대요. 왜 원하냐? 우리 주에는 6억 명이 이슬람이 살고 있대요. 그중에 우리 600만 명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600만 명에서 살아나려면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얘네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식, 민족의식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6.25 전쟁은 왜 일어났고 왜 우리가 일제 이 강점기 때 왜 나라를 왜 뺏겼어요? 뭐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한다고 막 항공모함 만들고 또 요즘 또 만들대. 항공모함 만들고 막 이럴 때 우리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냐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냐 사색 당파 나눠져 갖고 총 한 번 못 쏴보고 그것도 명성황후가 왕궁에서 죽는 수치스러운 역사 얘기를 우린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는 거. 밑도 끝 없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모가.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부부가 그런데요. 오늘 저녁엔 무슨 주제로 애들이랑 얘기를 할까? 그 부모가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지만 그냥 엄마가 입만 열면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지겨운 거 공부하는 게. 그래서 공부할 만한 애는 하고 못할 애는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 애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 해는 척 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부부하고도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도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불행한 소리가 입만 열면 거친 소리를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는 거죠. 행복해야 되거든요. 좋아. 내 오늘부터 정말로 내 자식한테 정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해야지.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들놈이 방학이라고 라면을 끓여서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그거 보면 눈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좋은 얘기 듣고 못해. 저놈의 새끼만 보면 눈에서 불이 나는데 왜 여러분들이 거친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행복을 남한테 찾으려서 그래요. 행복을 남편한테서 찾고 행복을 자식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행복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찾아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엄마들 남편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줘요. 그렇죠? 네. 자식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줘요. 자기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 먹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도 기억해달라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하나 올려놨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역시 우리 마누라가 끓이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출근했어. 생일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애는 엄마 오늘 시험인지 몰라? 시험에 무슨 미역국이야? 나 안 먹어.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미역국의 의미를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미역국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 뭐 남편 복 없는 여자 자식 복도 없지 뭐.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들 생일도 차려 드세요. 뻑적지근하게 차려 드세요. 아니 그것도 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려 먹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집 도수 뭐예요? 중국집에 전화하세요. 유산슬, 팔보채, 깐풍기, 라조기, 고추 잡채, 새우튀김 잔뜩 시키세요. 애들 저녁에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엄마 이게 뭐야? 이게 5억짜리 생일이래. 이 5억짜리 생일인데 내가 니네들 The house got quiet in different ways, not silence, just words misplaced. We learned how not to ask too much. We learned what not to say. The photos stayed, the smiles didn't. Time kept moving, we resisted. Every crack became a room. Every room learned how to bruise. We didn't fix what fell apart. We just held it still like the house got quiet in different ways, not silence, just words misplaced. We learned how not to ask too much. We learned what not to say. The photos stayed, the smiles didn't. Time kept moving, we resisted. Every crack became a room. Every room learned how to bruise. We didn't fix what fell apart. We just held it still
like the house got quiet in different ways, not silence, just words misplaced. We learn how not to ask too much. We learn what not to say. The photos stayed, the smiles didn't. Time kept moving, we resisted. Every crack became a room. Every room learned how to bruise. We didn't fix what fell apart. We just held it still, like 둘을 건강하게 낳았잖아. 10억을 낳은 거야. 내가 너무 대견해서 오늘 나한테 내가 한턱 쏘는 거야. 먹어. 그러면요 다음에 안 까먹어요. 근데 평생 여러분들 생일을 안 차려 먹기 때문에 자식이 잊어먹는 거예요. 다음에 까먹으면 더 대단하게 차렸대서. 남편이 들어왔고, 여보 미쳤어? 당신 무슨 돈으로 이러는 거 시켰어? 걱정하지 마. 막내 학원 하나 끊었어. 아니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학원 보내서 뭐 할 건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결혼 25주년이야. 남편이 기억해 줄래나 자식이 기억해 줄래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결혼 25주년이야. 우리 결혼할 때 온양온천밖에 못 갔잖아. 내가 이번에 괌에다 예약해놨어. 당신 5일 동안 휴가 내서 우리 괌에 갔다 오자. 당신 미쳤어? 무슨 돈으로 괌으로 예약을 했어? 걱정하지 마. 큰아들 휴학시켰어. 자기네들이 벌어서 다니라고 그러세요. 제가 뭐 전 세계 강의 다니면서 보면요. 끝까지 돈 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다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작정 돈 쏟아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가슴이 떨려? 45부터 60까지 떨려요. 왜 그때 떨리느냐 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자식이 엄마 필요 없어 이럴 때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그럴 때 자기 인생 찾고 싶은 거예요. 인생 찾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 머금어요. 왜? 애들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니까. 나 허리가 아파 그리고 안 가요. 근데 다행히 자식이 커서 출세를 했어. 엄마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 황 신부님 그 이스라엘, 로마, 이탈리아 성지순례 가는데 티켓 끊었으니까 가. 내 할머니들이랑 가봤어요. 70, 80 먹은 할머니들이랑. 네 할머니들이 웃겨요. 3일은 잘 따라다녀요. 근데 4일째쯤 되면은 그 성지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다녀오쇼. 나 다리가 떨려서 못 가겠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여행 다녀와야 돼. 인생을 돌아봐서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 소리를 해요. 근데 추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는 게 너무 지겨워.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소리를 해요. 우리 집에 이제 생태마을이니까 공기 좋고 경치 좋으니까 마지막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행도 가고 막국수도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무슨 콩국수도 먹으러 다니고 곤드레 밥도 먹으러 다녀요. 그럼 한 뼈가 다 전이 돼갖고 이제 한 55된 분들이 70, 80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55된 분들이 그래요. 신부님이랑 이렇게 다녀보니까 자기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먹고 살만하대요. 애들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다 키웠대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자기 인생을 돌아와서 자기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곤드레밥 먹는 거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사줄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해도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후회를 해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요. 입에서 복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저는 뭐 텔레비전 보면 곧 망할 것 같아. 근데 대한민국처럼 긍정적인 나라가 없어요. 수출 잘 되지, K-팝 문화 수출하지, 그리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 회사 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또 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뭐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좀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